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돈입니다. 제가 계절 중에 가장 사랑하는 건 가을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또 좋아하는 월은 12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12월 하면 이제 한 해가 끝나서 뭔가 되게 아쉬움이 많이 담기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되면은 뭐 되게 설레고 막 그렇습니다. 설레는 이유가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뭐 생일이라고 선물 주고 연말이라고 다 같이 놀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그 12월이 주는 그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12월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올라야 할 텐데 근데 또 매일매일 오를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충격적인 일들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충격적인 일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과연 12월 10일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페드 자체는 거의 또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죠. 그 상황이 과연 펼쳐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제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연준 관련한 분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블랙아웃 직전에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가만히 있었다.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두고 시장은 인하하는 기조로 그냥 시장을 둘 건가 봐 쪽으로 좀 무게를 좀 싣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또 이태리님께서는 아직 젊어서 그래요. 12월이 좋은 게 젊어서 어렸을 때부터 쭉 그래왔는데 저는 아무래도 80 먹은 어른이 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도운 아침 외쳐주셨는데 오늘 도운 아침 외쳐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도모닝 좋아 꾹 눌러주신 뽀니님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서 활기찬 12월의 첫날을 저희 월모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주말 사이 시장이 올랐습니다. 반짝만 했어도 올랐다라는 것에 있어서 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드디어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됐죠. 많은 분들이 직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이버 원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오히려 가전제품 역직구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들 혹시 하셨으면 올려주시고요. 이어지는 오늘 월가 뉴스레터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뉴스 확인해보고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기업 분석실의 이재만 실장과 함께 또 한 주 동안의 전략 12월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샀네요. 제 약속을 지키죠. 네, 진짜 산다고 했잖아요. 아니 너무 잘 어울리네. 이쁘죠? 회색 네. 너무 잘 어울리네. 느낌이 왔어요. 이건 내 옷이다. 엑스라지예요, 엑스라지? 네, 엑스라지. 근데 명성님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 게 티가 난다. 그래요? 또 이거 또 고맙습니다. 우리 명성님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게 매일 보면은 사실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네. 제가 가끔 이제 옛날 사진을 보면은 비리비리했어요? 아니 얼굴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깨가 넓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 이게 좀 커져가지고 이렇게 좀 펴져가지고. 그러니까 명성님이 105 사이즈 입을 정도면은 진짜 어깨가 장난 아닌 거란 말이에요. 뭐 또 장난 아닌 정도 아니고요. 운동한 돈 쓴 효과가 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매종 키튼에 저 니트 제품 하면서 진짜 좋다. 그 명선님은 그레이 컬러로 난 사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3프로 PD님이. 정말 돈미세지, 우리 돈미세. 예. 근데 그 배송이 너무 빨라요. 저 금요일에 나가는 길에 이렇게 눌렀더니 토요일에 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로켓 배송 최대한 빨리 배송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매종 키친의 구매 링크 아직 열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소개해 드리긴 하는데 그날 하루 딱 오픈해 놓고 닫아두는 게 아니라 제품의 재고에 따라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열어두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삼프라지 들어가시면 아래 또 연관 상품들 이렇게 떠 있으니까 우리 명성님이 입으신 매종 키친의 제품이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명성님 좀 비춰주세요. 저 말고. 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우.
자, 오늘 월간 뉴스레터 한번 열어볼 텐데 주말이 반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슈가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반장이라서 막 이슈가 막 엄청 많이 쏟아진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야기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한번 건드려보고 또 12월이니까 12월 전망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좋습니다. 마련을 했고요. 아까 파월 연준 얘기하셨는데 오늘이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오늘 어떤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그래요? 얘기하는 게 오늘이 아마 그래서 마지막 막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서워. 왜요? 황 회장이 그 안에서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을 기대하는데 기대치에 충족할까요? 그럼 뭔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를 최대한 이제 아끼겠죠? 벗어나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향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뭐 10일이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아요. 뭐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한번 지수가 반장이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러셀 2000까지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에 특히 이렇게 나스닥이 길게 뭐예요? 분봉상으로 양봉을 뽑아냈던 게 이게 뭐 반장밖에 안 열리니까 다들 조급해서 지금 사야 돼 했던 걸 수도 있고요. 매수 버튼. 12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1월이 조금 부진했잖아요. 근데 결국 11월이 양봉으로 돌아선 거 아세요? 11월 3주 내내 빠졌잖아요. 마지막 주가 양봉이었어요? 네. 그래서 월간으로 또 상승하면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12월에 해볼만 하겠다라고 봤던 투자자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매수세를 좀 끌어올렸던 하루였습니다. 계속 아쉬운 거는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갖고 있던 그 박스권 $170, $180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다른 종목들이 다 갈 때 엔비디아가 계속 하락하니까 또 오라클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다루겠지만 뭐 오픈 AI와 연관된 종목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시장에서 좀 계산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들 보면요. 금리는 4% 부근에 등락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소폭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뭐 다시 4.1% 넘어서 4.2까지 가는 그런 불상사만 없다면 12월 10일에 대한 FOMC에 대한 기대감을 얻고 4% 구간에서 아마 한 10일 동안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달러 지수 역시 막 상방으로 치닫기는 지금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서 안정세를 좀 보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또 금이 또 올라가네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5,000달러 간다라는 전망까지 주말 사이에 한번 나왔거든요. 4,270달러 다시 고점을 좀 트라이 하려고 하는 금의 움직임이고요. 국제유가 공급 과잉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도 잠깐 얘기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계속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 있거든요. 뭐 이래저래 물론 막 중동에서 막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니라서 유가가 크게 발작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라든지 여기저기서 그런 푸틴과의 협상도 지금 또 잘 안 되는 주말 사이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타격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계속 이제 평화협정에 대해서 조금 마찰음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유가는 계속 눌려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정적으로 일단은 유가는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늘 예상을 깼다. 그럼 이번에도 예상을 뭘 깰까요? 일단은. 이게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를 한 건데. 불프 때 많이 팔릴 거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돈 쓸 돈이 없어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관세 때문에 사실 불프가 아니다. 세일이 너무 약하다. 세일을 진짜 많이 해주지 않으면 딱히 소비 심리가 구매력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불확실한 그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니까 이제 어도비에서 이런 것들을 매년 집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동안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9.1% 증가했고 그리고 세일즈포스에서 봤을 때는 180억 달러까지 달했다. 고급 의류와 액세서리가 인기를 끌었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 그 액수만 보면은 높아진 건데 사실 가격 자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라서 네. 그래서 구매량 자체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매출은 실질적으로 구매자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가격이 높아서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매장 내 인파도 좀 감소했고, 뭐 사이버 먼데이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안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다가 생각보다 선방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서 나왔던 게 또 AI가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을 도왔다라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찾고 온라인 쇼핑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트래픽은 감소했지만 AI로 인해서 내가 할인하는 제품들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AI가 또 여기서 또 효과를 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연말 들어서 최근에 소비주들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그래서 소비주 ETF가 2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강력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 또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가정하면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안정적인 모습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마침 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쇼다운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여전히 순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테일 쪽에서는 뭐 월마트, 타겟, TJX의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종목들. 아울렛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류주들, 또 음식료, 그리고 뷰티도 요즘 계속 잘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매출이 늘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젠지들이 조금 더 소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요즘 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BNPL, 이 어펌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일단 젠지들이 막 구매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이 나우 페이 레이러라고 하는 지금 결제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같은 개념이죠. 그런 것들을 미국 젠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뭐 레딧이라든지 메타의 주가도 최근에 많이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도 미국 증시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소비가 과연 이제 미국에 있어서 연말 랠리를 또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 여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월모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 미국 직구 사이트 중에서 다양한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의 그 백화점 중에 샥스피프스 에비뉴라고 그래요? 바로 잘해야 돼. 처음 들어봐서 당황했네요. 샥스 피프스 이게 보니까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세일을 얼마나 하나 들어봤는데 이게 80%까지 세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그러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국어 사이트가 또 생겼네요. 워낙에 저처럼 이제 직구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한국어 사이트가 생겼고. 예, 회원가입하면 10% 쿠폰도 준다고 하니까 80 받고 거기에 10% 추가도 할 거 있으면 득템하시고 그러니까 좋다. 이럴 때는 80% 이상 아닌 건 쳐다보지 마세요.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연말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제품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할인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서 혹시라도 이제 직구하시거나 쇼핑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사이트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한 한국 관계자분들 있으시면 여기 광고 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제3세계 국가 이민을 통제한다. 또 계속 이민자들을 통제하는 내용들은 또 전해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근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슈로 다루진 않았지만 잠깐 뭐 오프닝 때 한번 얘기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장이 조용했다. 왜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확실히 연휴를 준비하는 분위기가 나더라. 근데 이 이슈만 없었다면 큰 이벤트가 없었다. 그 워싱턴 DC의 총격 사태. 네네. 예. 그 이슈가 결국에는 그때만 해도 제가 딱 접했을 당시라서 뭐 인명피해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는데 결국에는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군인 한 분이. 그리고 다른 한 분도 이제 또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죠. 용의자가 보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의도가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살인에 가깝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중죄가 들어갈 거라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조금 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였습니다. 여기 이민 및 국적법 제20 212조 이런 것까지 SNS에 이렇게 또 올리면서 또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이 또 이렇게 불을 당기게 된 상황인데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뭐 시장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채팅창에도 그 베네수엘라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계속 곳곳에서 이런 파열음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들이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이민을 계속 조금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고용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그 조금 막히는 거죠. 이렇게 신규 고용도 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가 많이 안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해고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그렇죠.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해고하기도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로 오면서 계속 이 레이오프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이게 또 AI로 인한 마찰적 실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장 경기에 대해서 어쩌면 불안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지금 뭐 계획이라든지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외에 다른 것들은 계속 최근 들어서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결국 데이터 센터 아니었으면 어쩌면 미국이 이미 다른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글로벌 금융 여건은 금융 여건이라고 쓰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 원래 우리가 깔고 가던 베이스 시나리오였는데 11월에 조금 흔들릴 뻔 했잖아요. 네. 3주 동안 계속 금리 인하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래도 12월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했던 거는 뭐 이런 배경도 깔려 있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파월 의장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이렇다라는 코베이시 레터라는 제가 좀 좋아하는 X 채널이 있는데 지금 환경을 다시 한번 그 연말 증시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거고 M7의 캐펙스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연준은 3%대로 금리 인하를 할 전망이고 글로벌 AI 인프라는 연간 1조 달러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또 중요한 이슈가 있죠. 12월 그렇죠? 1일이잖아요. 연준의 양적 긴축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약속했던 12월이죠. 네. 10월 그 FOMC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미국의 재정 지출이 GDP의 6%를 상회할 정도로 지금 지출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5개 국가를 빼면 모든 국가들의 시가총액을 상회하고 있는 분위기. 내년 1.2조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자사주 매입, 트럼프의 소득세 완전히 인하 공약, 내년 2천 달러의 보조금 약속까지. 여기서 굳이 시장을 떠나거나 숏을 칠 이유가 있을까? 그쵸. 이렇게 무려 10가지 근거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퍼포먼스들 만약에 우리가 좀 걱정하는 앱스틴 이슈로 인해서 진짜 뭐 탄핵이라는 정말 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은 금리 인하 쪽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쭉 정리해 주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 또 명성님의 니트 입은 걸 보고 바로 주문하셨다는 분도 아 그래요? 그렇게 잘 어울리나 봐요. 아니 이 정도면은 하나 더 주세요 제가 몇 장을 팔았습니까? 색깔별로. 저희가 네이비와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는 네이비 컬러 입었을 땐 별 반응 없었는데 그레이 컬러가 확실히 잘 받네요. 네, 제가 딱 지난주에 네이비 입었잖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그레이를 입었어야 했는데 딱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레이를 네. 바로 주문을 했죠. 너무 예쁩니다. 네, 여러분들
3%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변수는 이거 무슨 의미예요? 2028년에 뭐 또 도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만하시지.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네.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 또 변수는 트럼프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2028년도라는 거는 혹시라도 모를 뭐 개헌을 해서 뭐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시장은 또 크게 요동을 치겠죠. 근데 이런 거를 또 주말 사이에 올렸더라고요. 뭐 그거는 법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니까 뭐 네.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넣어봤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에 이렇게 반전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이 야, 이렇게까지 빠지는 동안 정말 우리 모두가 동요하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쭉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서 마지막 주에 이렇게 반전 시나리오를 쓸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11월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니까 우리가 약간 합리적인 추론으로 기관이 못 샀나?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아, 기관이 열심히 샀네요. 막판에 확 땡긴 거 아니에요? 예, 라스트 윅. 예, 지난주에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기관 헤지펀드가 아주 열심히 샀습니다. 예, 개인은 좀 팔았어요. 네. 좀 안타까운 거죠. 예, 결국 기관이 열심히 사고 싶었나라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또 해보는 거고요. 조금 빠지니까 바로 들어온 거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면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중소형주 스몰캡 인덱스랑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스몰캡도 11월 내내 정말 많이 하락을 했고 네.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다시 현실화된다면 다시 또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안에서 막 그 옵션 거래하면서 막 계속 누르고 올리고 이런 걸로 조금 과열이 돼서 그게 문제인데 그게 어떤 방향성을 다시 잡기 시작하면은 저는 뭐 좋은 결과를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11월에 이게 결과였고 그럼 12월은 어떻게 되느냐? 50년 아니 75년 동안이네요. 1950년도부터 2024년까지 75년 동안의 결과를 봤을 때 11월만큼 좋은 게 또 12월입니다. 예, 물론 11월에는 이번 달에는 안 좋았지만 안 좋았죠. 12월에는 산타랠리를 많이들 좀 기대하면서 연말에는 분위기 좋게 끝내기를 바라는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게 이제 1월까지 이어지니까 연말 연초에는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 계속 우리가 좀 기대를 하잖아요. 저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닥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야, 4% 가까이 폭등하더라고요. 바이오의 힘이죠. 예, 그리고 또 뭐 로봇도 같고, 네, 네. 그 국내에서도 이제 정책 모멘텀들이 사실 뭐 이재명 정부 어떻게 보면은 아직 1년 차잖아요. 내년 초까지가 이제 또 정책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고 트럼프 정부도 비슷하거든요. 물론 올해 초부터 트럼프 정부는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지지율의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11월, 1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의 12월은 좀 안 좋았대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12월에 안 좋았는데 그 배경이 저는 여기서 보여요. 11월에 워낙 좋았으니까 이에 대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엔 반대로 예, 작년에도 사실 11월에 딱 트럼프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서 그때 주가 팡 하고 뛰었잖아요. 그때 막 트럼프 랠리 막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작년이에요 벌써? 그렇죠. 벌써 1년이 흘렀어. 근데 이번에는 11월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조금 예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 올해는 약간 예외의 그러니까요. 모습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예상을 계속 깨고 있는 그런 한 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의 낙관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정말 강력한 그런 상황, 이 기준선을 평균 기준선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이 3분기 내내 펼쳐지고 있고요. 네. 글로벌 투자자금도 그 지난해 11월 이후에 에코티가 계속 미국 주식 쪽으로 쏟아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 분들이 뭐 들어가 그것도 있는 있겠죠. 거죠. 예. 네. 다들 열심히 미국 주식을 사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강했던 종목들이 또 있대요. 이게 좀 너무 야, 이거 너무 짜깁 게 아니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 미국은 약간 통계의 나라고 저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근거가 좀 있는 게 브로드컴이 저 위에 있잖아요. 브로드컴 실적이 딱 다음 주입니다.
예, 12월은 브로드컴이에요. 11월이 엔비디아였다면 네. 12월은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예, 브로드컴이 그만큼 기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네. 1112 예, 뭐 최근에 계속 좋고 울타뷰티 그리고 또 테슬라가 여기 있네요. 예, 연말 연초에는 그래도 이제 수급으로 가는 종목들 뭐 테슬라라든지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한번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안에 보면은 뭐 울타뷰티도 그렇고 에스티로더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말에 소비 관련한 그러네요. 것들도 꽤 있는 거 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좀 통계가 신뢰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주 지속되는 오픈 AI의 부채 우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뭐 아까 채팅창에도 엔비디아 진짜 지독하게 안 가네요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예. 이것 때문에 계속 그 막히는 거죠. 오픈 돈이나. AI와 연계돼 있다는 것만으로. 예. 보시는 것처럼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부채가 오픈 AI 파트너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가가 되고 있다. 네. 예, 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계속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픈 AI가 원래는 지금 한 11월 전까지는 AI의 리더였으니까 압도적인 리더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오픈 AI한테 이거 AI를 다 맡겨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해치 비용 이게 뭐 오라클에 대한 CDS 프리미엄 올라가고 코어웨이브 CDS 프리미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주말에 모건 스탠리가 오라클에 대한 신용 위험을 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휴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오라클의 주가는 또 이렇게 가다가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오라클, 코어웨이브 세 종목이 다 빠졌어요.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니지만 장이 좋아서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보시면은 이제 젠슨 황 CEO가 또 이제 상원에 있는 그 금융위원회 분들이랑 또 만난다고 합니다. 젠슨함이요? 예, 뭐 거기 가서 또 이제 뭐 중국 수출이라든지 뭐 지금 엔비디아가 조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좀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 참 바빠요. 진짜 바쁘시네. 예. 뭐 해외도 많이 다녀야 되고 뭐 이래저래 얘기도 뭐 해명도 해야 되고 저분이 네. 그런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했던 그런 주옥 같은 말 있잖아요. 나는 매일이 위기였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엄청난 그 자긍심과 그 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지금 시총 1위인 젠슨왕 CEO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지금 나 따위가 새벽 지금 4시에 일어난다고 지금 불만을 가질 쏘냐라는 그런 생각이 팍 들었어요. 제가 젠슨왕도 이렇게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얹으면 네. 이래서 사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이요? 왜요? 젠슨왕 형님이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몸 진짜 그래요? 좋고. 오, 그 말 그래요? 있죠. 그 스윗함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자상한 그 태도와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체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체력에 대야 합니다. 이 체력이 안 되면 이분이 이렇게까지가 못해요. 제 생각에. 제가 월모브를 5년간 할 수 있는 건 그러네요. 저의 체력. 예.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체력, 체력이 국력이다. 바쁜 젠스랑 이야기. 네. 근데 그래서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거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싶었는데 올해의 기업 그 탑3에 오라클, 엔비디아, 오픈 AI가 꼽혔어요. 젠슨왕이랑 그 일론 머스크는 왜 없어요? 젠슨왕, 엔비디아. 여기에 이거는 그 아. 스타게이트 그냥 사진. 스타게이트 그때 사진이고? 당시 사진이고. 오케이. 예, 오라클, 엔비디아, 오픈 AI가 파이널 3 컨텐더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꼽는 거예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꼽는 건가 봐요. 뭐, 예. 그렇게 십- 신뢰는 뭐 그렇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올해를 빛낸 기업인데 최근 연말에 막 이런저런 이슈 때문에 너무 그 빛이 바랜 게 아닌가. 우리가 너무 또 약간 깎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들이 리더 그룹인 거는 네. 아직까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 라고 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딱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기보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여전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고 미국의 그 시카고 CME 거래소가 장 전에 이제 맞아요. 중단이 됐었거든요. 뭐 에러가 있었죠. 뭐 발열 맞아요. 그 이슈가 있었다면서요. 네, 데이터 센터 그 쿨링 이슈 때문에 네. 그게 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쿨링 시스템이 네. 망가졌다. 그래서 그 쿨링 담당하는 버티볼딩스 주가 바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효율 관련해서 크레도 테크놀로지 요즘 이 종목 우리나라에서도 그 냉각 관련한 종목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뛸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는 계속 필요하고 엔비디아 엣지인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이 냉각 공조 이런 네. 시스템 계속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히로시마 쪽에 HBM 공장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조정을 딛고 다시 다 이렇게 채워냈죠. 2.7% 상승했고요. 샌디스크 S&P 500 편입되면서 또 5% 넘게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또 아까 채팅창에 인텔과 애플만 보면 된다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인텔, 애플 M 프로세서 출하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인텔 엄청 급등했죠? 네, 2027년도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거 너무 아직 먼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그 인텔이라는 기업이 애플에게 수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미국산 정책에 대한 의지, 지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망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원 확보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텔 뭐 단순히 그냥 노드 수주를 따낸 부분뿐만 아니라 TSMC와 경쟁하기는 어려워도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는 부분들, 장기적인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인텔과 애플의 주가, 특히 인텔의 주가를 10%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가 조금 흔들리고 오픈AI가 조금 흔들려도 여전히 그들이 리더라는 그 전제 하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돌고 돌아서 M7이다. 그러니까 지금 M7 종목들의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알파벳이 올해 70%가 와, 그러니까요. 아, 이거 미운 놀이 새끼였는데 분명히 그러니까요. 특히 이놈 새끼가 언제 이렇게 올랐어? 하반기에 네.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구글이 지금은 또 왕좌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혹시 엔비디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구글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M7 주가 요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고맙습니다. M7 주가 이렇게 보이고요. 구글의 상승 탄력, 또 엔비디아 32%. 뭐 엔비디아 얘기는 많아도 결국엔 이 둘이 해줘야 돼요. 구글과 엔비디아가 같이 해줘야 되는 거고 TPU 대 GPU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는데 이 기사는 그냥 간단히 보시면 TPU가 생각보다 요즘은 또 GPU 못 이겨 이 바이브였잖아요. 근데 또 TPU가 장기적으로 가면 또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또 올랐는데 또 최근에 너무 많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과매수된 종목 중에 하나로 어느덧 올라섰다고 합니다. 또 근데 과매수가 되면 뭐 RSI 지수 이런 거 보기 시작하면 알파벳의 상승 탄력이 막 지금처럼 계속 가들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보면은 S&P 500 대비해서 엔비디아 여전히 저렴한 축이고요. 그리고 메타 21배라서 오히려 이것보다 낮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밸류에이션 나쁘지 않고요. 구글이 밸류에이션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29배라면 요 밑에 있는 종목들도 뭐 충분히 가능성 보여줬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메타가 어느덧 저점 대비 12% 올랐습니다. 야, 이때 서학개미 분들 진짜 공격적으로 많이 샀거든요. 뭐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플러스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기대할 만한 그런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또 알파벳 대 메타를 비교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그냥 구글이랑 메타 이렇게 붙여봤어요. 난 제가. 구매인데 아까 어이를 아이를 어이로 아니요. 뭐 매호대전, 호매대전 뭐 이런 것처럼 구글과 구매대전. 메타, 구매대전. 네. 그래서 매출 성장세는 확실히 메타가 좀 있더라고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구글이 좀 더 좋아서 최근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데 네. 메타도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에는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이렇게 좋았던 걸 봤을 때 이제는 반도체 하드웨어도 좋지만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2년 내에 최악의 한 달을 기록한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도 많이 빠졌네요. 이런 것들도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유동성 랠리가 재개되면 뭐 테슬라,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에 93,000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좀 내려오기는 했어요. 계좌를 요새 안 열어보고 있어요. 일부러. 아, 그래요? 코인 쪽은? 아니, 사고 싶은데 네. 그런 거 있죠.
사도 되나? 그쵸, 모멘텀이 그쵸. 뭐가 네.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 아직은 똑같은 지켜보고 있어요. 다 똑같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 쉬는 날 소개해드렸던 게 이제 뭐 탐리가 그쵸. 10만 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근데 10만 달러에서는 뭐 고래들이 또 팔 수 있고 이게 교체가 일어나야 돼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확실히 일단 10만 달러까지 가는 길에는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딛고 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종목들 보니까 뭐 클린스파크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보다 더 강하게 장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진짜 많이 빠지기는 했었구나. 결국 유동성 랠리가 조금씩 돌아오는구나라는 부분도 느껴졌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간 단위로 보니까 5일 내내 순유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탐리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비트마인이 또 그 사이에 14,600개를 샀더라고요. 예, 최근에 진짜 이거 진짜 비트마인 다 던지고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7만 개까지 모으면서 3% 정도를 이더리움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고 하니까 비트마인이 여전히 큰 손으로 이더리움 쪽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11월에 유출된 거 보면은 너무 많이 빠져나갔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둔화 움직임이라든지 장기 보유자들이 지금 계속 매도세 보니까 그 장기 보유자들이 어느덧 이제 많이 어르신들이 돼서 코인을 이제 슬슬 팔아서 그런 걸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손바뀜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손바뀜이 일어나려면 확실히 투자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네. 유동성 랠리가 좀 더 강하게 와야겠죠.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